저 첫 광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르연구소 슈르입니다. 오늘은 슈르 클래스예요. 지난 슈르 클래스 1화는 3D 모델링이 생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3D 모델링 클래스를 진행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재미대가리 없는 슈르 클래스. 근데 오늘 슈르 클래스 2화는 코딩의 키읔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웹페이지 만들기 클래스입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 가르친다. 비전공자들도 다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된다. 교양으로 다 프로그래밍 수업 듣고 웹 개발, 앱 개발 별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분들이 DM이나 메일로 저 코딩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뭐 책 추천해주세요, 강의 추천해주세요, 뭐부터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 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답변해드리긴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꼭 슈르 클래스로 한번 코딩을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HTML이 뭔지 CSS가 뭔지 알아보고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엔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스파르타 코딩 클럽이라는 코딩을 전혀 모르는 비개발자들을 위한 웹 강의를 제작하는 플랫폼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슈르 연구소와 스파르타 코딩 클럽의 이벤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첫 광고가 코딩 플랫폼이라니 그래도 컴공으로서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한 달 동안 스파르타 웹개발 종합반 강의를 들었었는데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단 저한테는 중요한 거였는데 3분, 5분, 길어봤자 10분 이랬어요. 사실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50분 동안 갑자기 프로그래밍만 합시다 이러면은 약간 머리가 뻐개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집중력을 입시 때 다 몰아서 쓴 한국 입시 교육의 폐해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10분 이상 집중을 절대 못하거든요. 스탑워치로 집중하는 시간을 제공은 하는데 최대 집중 시간이 요즘은 45초 정도? 그래서 강의를 짧은 시간에 쏘아 붙이셔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또 인상이 깊었던 게 코딩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무서움인데 막 강사 따라서 코드를 따라치잖아요. 그러다가 막 한번 꼬였어.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내가 어디서 틀린지를 모르겠어. 근데 강사님은 쭉쭉 나가. 그럼 진짜 미치잖아요. 막 약간 나 여기 왜 있지? 약간 이런 느낌 들고 컴퓨터 손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초보자가 포기하지 않게끔 복붙하실 수 있는 코드가 강의마다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아주 굿. 근데 사실 학교 전공 수업보다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당연히 학교랑은 다르겠지만 수업이 이론 위주의 그 백날 첫날 늘어지는 그 수업이 아니라 이해 안 가요? 일단 해봐요! 약간 이런 식의 직관적인 수업이어서 좋았어요. 저도 완전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사실 코딩은 그렇게 해야 늘어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강의를 많이 밀렸죠. 제가 메이킹하죠, 영상 제작하죠, 맨날 저 썩을 놈의 3D 프린터 고치죠. 저 3D 프린터 때문에 아주 되는 게 없어요. 맨날 업로드가 저것 때문에 일주일 막 2주 막 밀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업은 완전 밀렸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무서워서 02는 안 받아도 010은 받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왜 수업을 안 듣네요. 왜 이렇게 밀렸냐? 지금 당장 들어라. 전화를 받자마자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드럽게 하긴 하셨는데 저 그런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입시도 인강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부들도 다 인강으로 해서 인강의 부작용은 정말 뼈가 시리기 잘 아는데 이렇게 무섭게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카톡도 오거든요. 이런 식이면 겁 많은 사람들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 코드는 영문으로 슈르랩이고요. 여기 스파르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모든 강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결제를 해주시면 그때 저한테 자, 그럼 지금부터 슈르 클래스 2와 웹페이지 만들어보기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네이버 웹페이지를 해킹하면서 웹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다들 컴퓨터에 크롬 잘 깔려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컴퓨터에 꼭 크롬을 깔아서 오세요. 이렇게 크롬으로 접속을 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 화면이 나왔죠? 여기서 여기 메일 보이시나요? 여기 메일이란 글씨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검사를 누르시면 짠! 옆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해당 부분에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래에 메일이라는 글씨가 뜰 겁니다. 여기 메일이라는 글씨를 지우고 메일이란 글씨 대신 저는 슈르로 바꿔볼게요. 엔터를 치면 여기 메일이라고 써져 있던 부분이 슈르라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셨나요? 지금 이렇게 너무도 간단하게 네이버를 해킹했습니다. 오마이갓. 저 이제 네이버에서 이게 뭔 짓이냐고 전화 오는 걸까요? 그러면 무서울 텐데 다행히도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새로 고침을 딱 눌러보시면 다시 메일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는 걸까요? 바로 서버로부터 다시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아까 메일이란 글씨를 슈르로 바꿀 수 있었던 까닭은 이미 받아왔던 내 거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였어요. 서버는 우리에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구글창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지메일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기본 HTML 로드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자, HTML은 웹페이지의 틀을 만드는 뼈대예요. 여기 검색창이 있고 여기 아래에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상세한 뉴스 페이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짜주는 거예요. 두 번째 CSS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언어예요. 여기 폰트는 조금 더 굵게, 여기 폰트는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움직이는 것들을 제어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데 뭐 줄이 떴다,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렇게 급상승 검색어들이 막 쭉 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간단하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도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번에 3D 모델링 할 때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모델링 사이트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따로 여러분들이 비주얼 코드나 파이참 같은 설치가 필요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웹에서 바로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다들 구글에 리플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을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상단에 뜨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처음 접속을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라고 화면이 뜰 텐데 뭐 간단하게 구글로 로그인도 가능하니까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셨다면 여기 New로 가셔서 저희는 오늘 HTML과 CSS 언어를 다룰 거니까 꼭 이 랭귀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뭐 프로젝트 이름은 편하신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이제 코딩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코딩을 하고 런을 누르면 여기 이 창에서 바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일단 코드를 살펴볼까요? 여기 HTML이 있고 여기 헤드가 있고 여기 바디가 있습니다. HTML, 헤드, 바디, 이게 HTML의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들 짝으로 이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는 태그고 슬래시가 붙는 게 닫는 태그입니다.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HTML은 이렇게 태그들의 집합이에요. 태그는 이렇게 묶인 HTML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이 태그들 안에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코드를 함께 쳐보면서 하시다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들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얘는 뭐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나오게 해주는 친구고 얘는 뭐 화면 조절을 잘해주는 친구고 다 있으면 좋은 친구들입니다. 일단 얘네들을 싸그리 무시해주고 가장 먼저 쉽게 여기 헤드 보이시죠? 헤드 부분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여기서 이제 첫 문장 안녕하세요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뜹니다.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가 뜨는데 위에 보면은 주소가 하나 있어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다른 창을 열어서 복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의 웹페이지가 뜹니다. 이 링크를 내가 복사해서 뭐 카톡으로 친구한테 보내주고 싶다 하면 보내주면 그 친구가 창을 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웹페이지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기 타이틀 부분을 건드려 볼까요? 타이틀 안에 있는 리플이라는 글자를 삭제해주고 저는 안에 슈르 연구소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런을 해주면 여기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웹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브라우저 탭의 이름이 슈르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는 다 쉽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로그인 페이지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로그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를 지워주고 가장 먼저 우리가 방금 했었던 타이틀부터 건드려 볼게요. 슈루 연구소라고 적혀 있는 걸 예를 들어 슈루 연구소 로그인 페이지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뭐가 바뀌겠죠? 뭐라는 거야? 뭐가 바뀌죠? 여기 브라우저 탭 이름이 바뀌겠죠? 로그인 페이지로. 다음에 보면 가장 먼저 로그인 페이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네요. 우리도 한번 로그인 페이지를 적어줘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헤드가 아니라 바디 안에 적어줄 건데 이거는 일단 삭제하도록 할게요. 바디 안에 로그인 페이지라고 우리도 한번 적어줘 볼까요? 그리고 런을 해주면 로그인 페이지라는 글씨가 잘 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든 로그인 페이지와 이미지의 로그인 페이지 글씨가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르죠?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좀 조정해 줘야겠죠? 한번 따라 쳐보세요. 태그 H1 뒤에도 태그로 닫아줘야겠죠? 닫는 태그 뭐라 했죠? 슬래시 치고 H1 자동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쳐주고 런을 한번 실행시켜보면 굵기도 크기도 커졌습니다. H1이 어떤 놈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H1의 H는 헤딩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나타내는 태그예요. H1이 지금 이 크기고 뭐 H2, 3, 4, 5 내려갈수록 점점 글씨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뭐 H5 해볼게요. 얼마나 작은지 짠! 이렇게 작아졌어요. 다시 H1으로 돌려주겠습니다. H1으로 돌려주고 다음으로 아이디 창과 패스워드 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거 엄청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로그인 페이지 바로 아래에 아이디는 input type는 텍스트 슬래시 쳐주고 닫아야죠 태그. 그리고 런을 한번 시켜보면 짠! 아이디하고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input 태그의 역할이 뭔 것 같나요?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 태그입니다. 그럼 패스워드는 뭐 누워서 떡 먹기겠죠? 복분해서 해줘 볼게요. 아이디 부분만 패스워드로 바꾸면 될 듯한 느낌. 런 해주시면 잘 뜨네요. 패스워드도 칸이 잘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이미지와 다른 게 있죠? 우리가 만든 건 한 줄에 붙어 나왔는데 이미지에 있는 건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쳐보세요. 아이디 위에 일단 태그 P를 쳐줍니다. 그럼 이제 P를 닫아줘야겠죠? 어디서 닫냐? 아이디 아래에서 슬래시를 쳐주고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패스워드 위에서 P 태그를 열어주고 어디서 닫아야죠? 패스워드 아래에서 슬래시를 쳐주고 닫아줍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한번 보세요. 런 해볼게요. 짠!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대충 뭔지는 알겠죠? P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P는 바로 문단이에요. 이렇게 한 문단에 아이디를 이렇게 한 문단에 패스워드를 감싸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이 분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칸은 만들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 로그인하기 버튼을 만들어줘야겠죠? 이거 제일 쉬워요, 진짜. 진짜로. 이것도 따로 버튼 태그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문단 아래에 태그 버튼 하고 로그인 하기 닫아줘야겠죠? 슬러시 쳐주고 버튼 이렇게 닫아주면 끝일 것 같은 느낌. 끝입니다. 엄청 쉽고 직관적이게 로그인하기 버튼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그림대로 완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 칸과 패스워드 칸을 한 블럭으로 좀 묶고 싶어요. 나중에도 계속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안 돼,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H1 로그인 페이지 있죠? 여기 아래 엔터를 치고 우리는 지금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분을 묶어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 위에 div 태그를 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패스워드까지만 묶고 싶은 거니까 여기 패스워드의 P 아래에 슬래시 div를 쳐줍니다. 자, div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HTML의 구조는 쉽게 말해서 부모 자식 구조라고 말해요. 구조를 좀 그려보자면 이런 식인데요.
여기 가장 바깥에 감싸고 있는 이 div, 이 친구가 부모 태그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인풋 박스들, 얘네들을 자식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HTML 태그는 누가 누구 안에 있느냐를 아는 게 코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부모 안에 있는 애들을 모두 빨간색으로 바꿔줘 하면 얘네 두 개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태그가 바뀌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모두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보기 1차 영상이었고요. 어떻게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는 오늘 만든 로그인 페이지에 패딩과 마진 개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는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 한 영상으로 때려박으면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그냥 프린의 노래가 돼버릴 것 같아서 영상을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내용들은 모두 스파르타 웹개발 1주차 강의 내용들의 일부였고요. 더 웹개발 강의가 듣고 싶으시거나 다른 코딩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스파르타 강의를 신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신청을 하시면 완강시 환급이랑 얼리버드 할인이랑 추가로 제 슈르연구소 코드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강의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슈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